월세 위인들의 위대한 혁명 역사와 불멸의 혁명 업적이 집대성된 혁명 전통 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 여기에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추진력인 혁명적 동지의 역사와 더불어 영생하는 혁명 전사들의 생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선혁명박물관에는 우리 당의 기억 속에 오늘도 영생하는 삶을 누리는 김광진 동지에 대한 자료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권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94년 4월 25일 김광진 동지에게 수여해 주신 백두산 권총입니다. 이 권총을 덧없는 제보로 소중히 간직하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총대로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김광진 동지였습니다. 김광진 동지가 이 총과 남다른 인연을 맺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1927년 5월 일제식민지 통치 시기 막부리군의 아들로 태어난 김광진 동지는 어려서부터 망국노의 비참한 생활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며 성장했습니다. 한 번은 형사 한 놈이 그의 집에 달려들어 징병영장을 내버리면서 그를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김광진 동지는 이대로 끌려가 놈들의 대포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끌려가는 척 하다가 조용한 곳에 이르렀을 때 허리춤에 찼던 손도끼로 형사놈을 까놓기고는 그날 밤중으로 정든 고향집을 떠났습니다. 제 나라 제 땅을 두고 낯설은 고장으로 쫓겨가야만 했던 김광진 동지의 가슴 속에는 자기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줄 정이 없는 망국노의 서름과 울분이 사무쳤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총을 잡고 싶었던 그의 소원은 해방 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 안겨 평양학원에 입학해서야 성취되게 됐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김광진 동지로 하여금 총대의 귀중함을 다시금 뼈저리게 절감하게 한 참으로 귀중한 나날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 속에 김광진 동지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포병연대장으로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총이 모자라 가슴 치며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김광진 동지는 찢기는 듯한 아픔과 통분 속에 총대의 귀중함을 더더욱 절감했습니다. 이런 뼈저린 체험이 있었기에 근 50년간을 총과 함께 살아온 김광진 동지였습니다. 전시된 이 군복을 보며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김광진 동지는 생김새와 성격은 물론이고 기질에 있어서도 타고난 무관형이라고. 하지만 어젯날의 막벌이꾼이었던 김광진 동지가 이렇게 장령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은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김광진 동지는 전후에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 속에 당시 거급군사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54년 5월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학교를 찾으시고 교직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때 수령님께서는 문득 김광진 동지에게 전쟁 때 어느 부대에서 싸우는가, 어디 부상당한 데는 없는가, 아버지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다정히 물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자강도당 부위원장으로 사업하고 있다는 소문은 듣었지만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자 수령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고 다시금 물으셨습니다. 김복진이라고 대답을 올렸는데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본에 동무가 복진동무의 아들인가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동무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그때 수령님께서 몸소 아버지의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부를 잘해서 앞으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당시 김광진 동지 아버지 김복진 동지는 길주 팔푸 공장 지배인으로 사업했습니다. 근데
그 김복진 동지로 말하게 되면 그때 그 누구보다도 이 수령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그가 강계의 온화한 곳에서 그 한 정파분자의 연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정파분자의 연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세조 군설 노선과 그 색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그 망발에 격분한 그 김복진 동지는 그 길로 그놈이 그 연설하는 그 연탁으로 달려 올라가서 이놈이 무슨 개수작인가 하면서 그 놈이 연설하고 있던 그 연탁을 아예 덮기를 들부셔 버렸습니다. 수령님의 건국 사상을 옹이하여 적대분자들의 궤변을 도끼로 무자비하게 진농해 버리던 아버지처럼 오직 일편단신 수령만을 믿고 받들어 나가기를 바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을 새기고 정대로 당과 수령을 굳건히 받들어 나간 김광진 동지였습니다. 그날 김광진 동지는 인민군대의 무장장비 현대화에 바쳐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혈과 로고를 절감했습니다. 때로는 몸소 무기를 미어도 보시며 무장장비 하나하나를 현대화해도 그 성능과 위력이 앞서 군인들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가 쏠 총을 우리 자체의 힘으로 우리 손으로 현대화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었습니다. 김광진 동지가 위대한 수령님을 총대로 변함없이 받드는 정직한 전사로 한 생을 살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었습니다. 혁명의 총으로 오직 자기 수령만을 받들고 따르며 수령열사옹이의 전사로 내 한생 살리라. 바로 이것이 김광진 동지가 한생 안고 산 삶의 좌명이었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의 비극적 사태를 목격하면서 총이 없어도 노예가 되지만 총대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당과 수령만을 받드는 총대로 되지 못한다면 또다시 노예가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다시금 절감한 김광진 동지였습니다. 이 훈장들은 김광진 동지가 받은 것들입니다. 이 훈장과 관련한 일화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김광진 동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 속에 적들과의 회담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 연습을 중단하려는 적들의 그 겸허하고 악랄한 계변에 격분한 김광진 동지는 누구의 눈치를 볼 사이도 없이 주먹으로 앞탁을 확 내리치면서 까마귀 100번 울음에 들을 소리 하나도 없다더니 그래 폭탄 한 발로 언장안을 불바다로 만들어 놓아야 시원하겠는가 하고 놈들을 아예 그래서 다 불렀다 댔습니다. 그러자 그때 놈들이 찍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자라처럼 먹을 움츠렸는데 이러한 김광진 동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기자가 회담 휴식 참에 김광진 동지 앞가슴에 가득한 약장들을 능력을 살펴보다가 무슨 공로로 이렇게 많은 훈장들을 탔는가 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 김광진 동지는 미군 놈들과 싸움을 잘해서 탔다고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김광진 동지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군대의 담력과 배짱을 대변하는 대표자로도 내세워 주시었고 대외 활동 무대에도 나서서 주체조선의 위용을 떨치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의 무관다운 남다른 배짱은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개선 강화하는 사업에서도 그대로 표현됐습니다. 김광진 동지는 일하는 과정에 많은 의견들에 부닥치곤 했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관철하는 길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이런 투철한 신념과 배짱으로 그는 무장장비 현대화 사업에서 한치의 양보나 타협도 모르고 완강하게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어깨에 벼를 달기 전에 수령의 명령을 결사관철하려는 정신만을 새기고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사라는 오직 하나의 직무 하나의 사명 앞에 충직한 김광진 동지였습니다.
연휴의 겨울 사나운 눈바람은 김광진 동지 인생길에도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김광진 동지는 주관적 욕망만을 앞세우던 나머지 엄중한 과오를 범하고 자격 문제까지 논의되었댔습니다. 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될 시각이 한초 한초 다가오고 있던 인생 갈림길의 그 밤. 김광진 동지는 뜻밖에도 장군님께서 부르신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의 과오를 두고 그토록 마음 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때 집무실 문 밖에까지 나오시어 그를 맞아주시었습니다. 죄책감으로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하는 가정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사기를 잃지 말고 락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덕미에게 힘을 주자고 오늘 이렇게 불렀다고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었습니다. 그때 김광진 동지가 참고 참아도 어해를 터뜨리면서 장군님 품에 와락 올고를 묻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이러지 말라고 무간도 눈물을 흘리는 것 같으면서 앞으로 일을 잘해서 위대한 수령님께 꼭 기쁨을 드리자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한 번 뜻을 나누고 손을 잡은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끝까지 운명을 책임지시고 굳게 믿어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김광진 동지는 인생의 참된 새봄을 맞이했고 정과 함께 감 높은 삶을 빛내올 수 있었습니다. 정대의 사명을 새긴 김광진 동지였기에 무장장비 현대화 사업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무조건 해내곤 했습니다. 그 나날은 김광진 동지가 실력과 형의 일꾼, 실천과 형의 지휘성원으로 성장한 나날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입니다. 하루는 밤늦게 깨어나니 아버지가 수많은 책들을 펴놓고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철없는 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왕별을 다루는데도 이렇게 배워야 하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웃으면서 나한테 아버지 이별은 왕별이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이 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할 때 더욱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일꾼이라면 실력이 있고 실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부단히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급 군사학교 밖에 나오지 못한 김광진 동지였지만 불같은 정열로 늘 사색하고 배우며 사업 과정에 무장장비 부문의 지식을 많이 체득했습니다. 하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 부문에 막힘이 없었고 대박한 지식과 높은 실력으로 당과 수령의 보상과 의도를 무조건 훌륭히 관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김광진 동지를 늘 자신의 곁에 두시고 그의 지혜가 모자랄 때면 지혜를 주시고 힘이 모자라면 힘을 주시며 우리식으로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총대로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혁명 전사들을 추억하시는 자리에서 김광진 동지는 인민군대의 싸움 준비, 특히 보병 싸움 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공헌을 한 유능한 군사 지휘관이었다고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해 주시었습니다. 혁명 전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이 품어 안아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혁명의 길을 꿋꿋이 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주체적 혁명 강군의 위풍당당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으로 인생의 가장 감 높은 삶을 빛내어온 김광진 동지. 세월은 멀리도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생 총대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온 그의 넋은 오늘도 굳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할아버지가 잡았던 이 총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제는 우리 세 세대들이 넘겨 잡았습니다. 실현결사옹이로 만장일된 이 총을 한생 변함없이 틀어잡고 우리의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대루리어 결사옹에 나가겠습니다. 대루리어 총대로 바로 이것이 우리 집안의 가풍입니다. 우리 군대는 어떻게 되어 무진막강한 최종의 강군으로 자랑 떨치고 있는 것인가. 김광진 동지의 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수령결사홍리의 빛나는 전통이 오늘도 굳건히 계승되기 때문이라고.